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검사해보신 분들 코 속 깊이 면봉이 들어갈 때 눈물이 찔끔 난 경험 대부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입을 헹구는 가글만으로 쉽고 정확하게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민감도가 PCR 검사와 비슷해 기존 검사를 대체할 걸로 기대됩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는 손가락보다 긴 면봉을 목과 코 속에 집어넣어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원리는 다르지만 신속 항원 검사 역시 면봉을 이용해 코 속 검체를 채취한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눈물을 빼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불편 없이 쉽게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잘 떼내는 작두콩의 특정 단백질을 가글액으로 활용해 입속의 바이러스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게 기술의 핵심입니다. 방법이 간단하고 확인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지만 민감도는 97.8%로 유전자 증폭 검사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입 안에 단단히 붙어있는 바이러스를 잘 떼어내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입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콩을 원료로 사용해 안전한 데다 냄새나 맛이 맹물에 가까워 코를 찌르는 검사에 거부감을 갖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코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글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도 쉽고 편안하게 가격과 기술 경쟁력도 뛰어나 기존 진단 키트와 비슷한 2,000원 선에서 하루 1,000만 개 넘게 대량 생산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연구팀은 산하연구소 기업과 손잡고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등을 통해 가글 진단 키트의 빠른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하루 동안 6,3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3,000명을 기록했던 지난주에 비해 확진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전에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며 환자 47명과 종사자 18명이 감염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00여 명 증가한 2,702명이 확진됐습니다. 1,140명이 확진된 천안을 비롯해 아산과 당진, 서산 등 7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을 기록한 충남에선 3,015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세종에서도 656명이 확진돼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충청남도의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는 21일 이후 새로운 방역 지침에서 일부 단계적 완화만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3차 접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질의를 거쳐 충남도 감염병 관련 부서에 정식으로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어느덧 20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충청을 찾는 등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충청권 공약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충청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공약은 차별성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전 대덕특구 활용 방안이 대표적으로 대덕특구 자체는 대전 시민들에게 사실상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 창업 기반 조성으로 국가산당 규모의 실증단지를 구축해 연구개발과 검증, 상용화를 하겠다며 이미 진행 중인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제2대덕특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대전과 세종 인접지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 국방산업과 ICT,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조 단위 사업으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대전 항공우주청 유치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입지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고 윤석열 후보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내세웠지만 항공우주청은 경남에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종 지역의 주요 공약도 두 후보 간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세종의사당 개원 등 사실상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세종시에서 요청한 국립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수도권 전철 연장 등에 대한 응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시도당에서 만들어진 공약들이 중앙당에 상달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중에서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대동소이하는 그런 공약들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 마음에 새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다만 충남 지역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디스플레이와 미래차, 스마트 국방을 잇는 첨단 산업벨트를 내세웠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산 전투비행장을 활용한 서산 민항, 즉 충남공항 건설과 충청 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충남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육사의 논산 유치에 대해 경북 안동 이전은 변함없다고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사드 추가 배치 입장을 밝혔는데 후보지로 충남이 거론된 것을 놓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며 충청의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정수도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건설 등 초대형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치더라도 두 후보의 차별성 없는 공약은 못내 아쉬움을 남깁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 통합추진설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충남대가 총장병의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진숙 충남대 총장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우수인재 수도권 유출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처해 통합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는 과거 충북대와 공주대, 공주교대와 통합을 논의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구성원들의 합의 도출을 위한 학내 의견 수렴 절차가 우선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한밭대 관계자도 총장들끼리 서로 간 얘기가 오가긴 했지만 공식화되거나 공론화된 것은 없다며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버스에서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실시해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가 유관 감식 등을 토대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이라는 소견을 구두로 통지했으며 사고버스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에서도 적재함에서 차량 내부로 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세버스 계약이 국민의당과 LED 전광판 설치업체, 버스 외부 필름업체, 버스 회사 등 4중으로 얽혀 있어 일산화탄소 유출 위험성이 제대로 고지됐는가를 놓고 경찰이 책임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대전 문화동의 문을 열고 원도심 상권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향토 백화점인 백화점 세이에 매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 세이 매장 내 일부 브랜드 점포들이 계약을 종료하고 유성구 복명동, NC 대전 유성점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 세이 관계자는 매각이 될 수도 있고 매각 후 재임차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화점 세이의 2020년 기준 매출액은 약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나 급감하면서 경영난에 직면했는데 이는 코로나 상황과 신세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진출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줄었던 대전 도시철도 승객이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평일 하루 평균 12만 2,800여 명이었던 이용객은 확진자가 나온 이후 8만 2,5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